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사형식 문장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사형식 문장은 삼형식 문장과 달리 이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였으면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직접 목적어하고 간접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12개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뜻은 주어 A가 간접 목적어 C에게 직접 목적어인 D를 동사 B 한다. 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A, B, C, D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들은 차차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뜻은 주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준다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준다 할 때 그 누구에게가 이제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무엇을 하는 것은 이제 직접 목적어입니다. 삼형식 문장에서의 목적어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사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삼형식 문장에다가 누구누구에게라는 정보를 추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를 뭐 한다 하는 그런 문장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이 표현의 폭을 더 넓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는 삼형식 문장이 없던 누구누구에게라는 정보가 새로 추가된다. 그래서 형식이 하나서 삼형식에서 사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형식 문장의 예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은 주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준다라는 형태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말로 이제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주었다라는 말을 이제 한다고 하면 주었다는 일단 주다라는 give의 과거형으로 gave를 쓰면 되겠죠. 주었다라는 과거형이니까요. 그래서 I gave 그 다음에 그에게 할 때는 him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은 the book이 되겠고요. 그래서 I gave him the book 하면은 이것이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줬다가 되겠고요.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힘이 그를이 아니고 그에게라고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되겠고요. the book은 그 책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힘, 그에게라는 힘이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 book은 이제 그 책을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직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삼형식 문장하고 사형식 문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주었다라는 우리말을 이제 삼형식 문장으로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형식 문장으로 쓰면 I gave the book to him 이렇게 I gave the book 나는 그 책을 주었다. 그 다음에 그에게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to him 이렇게 부사구를 붙여서 말을 만들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뜯어보면 I gave the book이라는 문장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to him 그에게라는 표현을 이제 뜻을 갖다 붙인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형식 문장으로 쓰면 to 이런 전치사 필요 없이 그냥 I gave him the book 이렇게 문장이 깔끔해집니다. 지금은 문장이 짧은 문장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문장이 좀 길어지면 이렇게 사형식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해지고 간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뜻은 I gave the book to him 이렇게 삼형식 문장으로 쓰나 I gave him the book 사형식 문장으로 쓰나 뜻은 똑같이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주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물론 뉘앙스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뜻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형식 문장과 사형식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삼형식 문장은 아시다시피 목적어가 한 개고요. 주로 목적어는 을을 이렇게 우리말 조사 을을이 붙어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I like it 하면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해서 그것을이 되겠고요. 또
he opened the door for them 하면 그는 열었다 그 문을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문을 하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말로 이게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사명식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꼭 을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우리말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었죠. 동영상 16번에서 다루었는데 예를 들어서 We asked him about the rumor 하면 about the rumor 그 소문에 대해서 we asked him 우리는 그를 물었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고 해야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에 대해서는 사명식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에게라고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은 동영상 16번에서 좀 다뤄봤었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목적어는 우리말로 할 때 을을이라고 조사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어떤 경우는 누구누구에게라고 우리말로 하는 것도 자연스럽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인데 한 개의 목적어 하나는 을을로 이제 우리말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다른 목적어 하나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문이 I gave him the book 하면 나는 주었다 그에게 그를이 아니고 나는 주었다 그에게 the book 책을 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죠. You gave him a painful lesson in return. 이런 문장에서 보면 이제 painful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painful은 pain, 고통이란 명사에 full을 붙여서 painful, 고통스러운 이란 뜻이 되는 단어입니다. pain이란 명사에 full을 붙이면 이제 painful, 고통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겠고요. lesson은 잘 아시죠? 교훈, 연습, 그 다음에 우리말로 그냥 하는 lesson입니다. 수업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n return이 있는데요. return은 동사로는 돌아가다 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는 돌아옴, 귀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return 하면 응답으로 누군가 뭔가를 했으면 그 보답으로 응답으로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n return 응답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뜻은 you gave him 당신은 그에게 주었다. 당신 주었다 그 a painful lesson 고통스러운 교훈 in return 응답으로 했을 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you gave him은 당신은 그에게 주었다 a painful lesson 고통스러운 교훈을 in retur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힘이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a lesson, a painful lesson이 직접 목적어 고통스러운 교훈을 이렇게 된 그런 형태의 사형식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They showed her some old photos인데요. 여기서 show는 보여주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과거형은 규칙적인 변화로 showed 끝에 ed만 붙이면 되겠고요. some은 어떤, 적당히, 약간의 이런 뜻이고요. old는 오래된, old는 많이 쓰는 단어죠. old, 오래된, 반대말은 new, 새로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photo는 사진입니다. photo에 사진 한 장 아니고 여러 사진들이니까 photos 이렇게 복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뜻은 they showed her 했으니까 그들 보여주었다 그녀 some 약간의 몇 장의 old photos 오래된 사진들 해서 이거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들은 보여주었다 그녀에게 약간의 오래된 사진들을 이렇게 해야 우리말로 자연스럽겠죠. 세 번째 문장은 She told me many stories about the city 입니다. 여기서 told는 tell, 말하다의 과거형, 불규칙적인 과거죠. tell, told 이렇게 되겠고요. many는 많은이고 그 다음에 stories는 story, 이야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수로 여러 이야기들 할 때 stories, y가 i로 바뀌면서 es가 붙어서 이제 복수가 됐죠. about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전치사고요. city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보면 she told me, 그녀 말했다 나 many stories, 많은 이야기들을 about the city, 그 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she told me, 그녀 말했다 나는 그녀는 나에게 말을 해준 거죠. 많은 이야기들을 그 도시에 대해서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He sent me his resume last month 입니다. sent는 send,
보내다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send, sent 이렇게 끝이 D가 T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resume는 이력서가 됩니다. 이력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st month는 last가 마지막이란 뜻이고요. month는 한 달, 두 달, 석 달 할 때 그 달입니다. 그래서 last month 하면 마지막 달,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마지막 달, 저번 마지막 달에서 저번 달, 지난 달 이런 뜻이 됩니다. 4번 문장의 뜻은 he sent me 했으니까 그 보냈다 나 his resume 그의 이력서 last month 지난 달 이렇게 되겠고요. he sent me는 결국 그는 나에게 보냈다라고 해야 우리말로 자연스럽겠죠. 그는 지난달에 그의 이력서를 나에게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He offered her a comfortable chair 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offered는 offer, 제공하다, 제안하다 뭐 여기 그런 뜻인데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니까 뒤에 ed만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comfortable 하면 안락한, 편안한인데요. 요즘 줄여가지고 comfortable이 좀 말이 기니까 comfy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comfortable, 편안한, 안락한 이런 단어고요. 우리말은 그는 제공했다, 그녀 안락한 의자. 그래서 편안한 의자. 우리말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는 그녀에게 편안한 의자를 제공했다, 제안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6번 문장 I brought them some food for lunch 인데요. 여기서 brought는 bring, 가지고 오다의 과거형입니다. 불규칙적인 변화를 가지는 동사죠. bring, brought 이렇게 되어 있고요. some food 했으니까 food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some food, 약간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lunch 하면은 점심으로, 점심을 위해서, 점심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lunch가 점심인데 아침은 breakfast, 그 다음에 우리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요즘 유행하는 brunch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unch, 점심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제대로 챙겨 먹는 dinner가 있겠습니다. 6번 문장의 뜻은 I brought them, 나는 그들에게 가지고 왔다. some food, 약간의 음식을 for lunch, 점심으로 하라고, 점심으로 나는 점심으로 하라고 그들에게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 우리말의 뜻이 됩니다. 네, 7번째 문장입니다. He found me the book in the basement. 여기서 found는 find, 찾다의 과거형입니다. 불규칙적인 변화 배우셨죠? 그리고 뭘 찾은 걸까요? 나를 찾은 걸까요? 책을 찾은 걸까요? 책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그는 찾았다, 나, the book, 책, in the basement, 지하실에서. 그는 책을 찾아서 나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그 책을 찾아주었다, 지하실에서. 이제 이런 말입니다. 8번 문장 They bought me a fancy toy in the shop. 여기서 bought는 buy, 사다의 과거형, 불규칙적 변화죠. buy, bought. 그리고 fancy toy가 있는데요. fancy toy 할 때 fancy는 우리도 많이 쓰죠. fancy하다 하고 화려하고 뭔가 실제 같지 않고 뭔가 반짝반짝하고 멋지고 근사하고 한 그런 뜻이고요. toy는 장난감입니다. shop은 가게고요. 그래서 in the shop 하면 가게 안에서, 가게에서라는 말이 되겠죠. They bought me 하면 그들은 샀다, 나. A fancy toy, 예쁜 장난감, 멋진 장난감을 in the shop, 가게에서. 그들은 가게에서 어떤 예쁜 장난감 하나를 나에게 사주었다 하는 말이 우리말로 자연스럽습니다. 9번 문장입니다. He made her a paper box in the end. 여기서 made는 make, 만들다의 불규칙적인 과거 변화죠. make, made, 만들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paper box가 있는데요. paper는 종이고 box는 상자죠. 그리고 in the end는 끝에 있는 end가 최후,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 the end 하면 마지막 안에 해서 마지막에, 최후에, 최종적으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9번 문장의 뜻은 he made her, 그는 그녀에게 만들어 주었다. a paper box, 종이 상자를 in the end, 제일 마지막에 라는 말입니다. 10번 문장은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Can I get you a drink? 라고 의문문입니다. 조동사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can I 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 조동사를 앞으로 먼저 꺼내서
조동사하고 주어하고 위치를 바꾸면 이제 의문문이 된다. 끝에 이제 당연히 물음표도 붙여야겠죠. 그래서 Can I get you a drink? 하면은 음료수 한 잔을 갖다 드릴까요? 라는 말이고요. I can get you a drink 하면 이것이 이제 평서문인데 I can, 난 할 수 있다. get you a drink, 당신에게 음료수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다. 여기서 get은 원래 get이 기본적인 단어라서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얻다, 취득하다 라는 말이 기본적이고 거기다가 갖다 주다라는 말도 여기서 쓰이고요. 또 어디 가다 라는 말도 되고 상태가 변하다 뭐 이렇게 get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문장을 보면서 뜻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I can get you a drink 하면 나는 당신에게 음료수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Can I get you a drink?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면 예, 부탁합니다 하면 yes please 하면 되겠고요. 내가 별로 생각이 없으면 no thank you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장의 뜻은 Can I get you a drink?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get 뭐 갖다 주다 you a drink 당신에게 음료수 한 잔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형식 문장이 되겠죠. 나는 당신에게 음료수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음료수 한 잔 필요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11번 문장입니다. He asked us a difficult question 인데요. asked는 ask, 물어보다, 요구하다 라는 동사의 이제 규칙적인 변화를 가지는 과거형이고요. asked, 했었다 라는 거죠. difficult 하면 어려운, 이거의 반대말은 쉬운은 easy입니다. 그 다음에 question은 질문이죠. 그래서 11번 문장의 뜻은 He asked us 하면 그는 우리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했다. A difficult question, 하나의 어려운 질문을 이란 말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은 I gave you my word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참 많이 쓰는 문장인데요. gave 쓰는 사형식 문장은 앞에서 소개했지만 워낙 이 문장 자체가 I gave you my word 라는 문장이 많이 쓰이는 문장이라서 소개합니다. 뜻은 이제 나는 주었다 당신에게 나의 말인데요. 말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약속이니까 뜻은 영어로 하면 I promised you, 나는 당신에게 약속했었다. 이 뜻하고 같은 뜻이게 되겠고요. 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You have my word, 너는 나의 말을 가지고 있다. 너 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당신에게 약속을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 gave you my word 또는 You have my word, 나 당신한테 약속했었어.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나는 주었다 당신 나의 말, 나는 당신에게 나의 약속을 주었다. 당신에게 약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두 번 듣고요.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You gave him a painful lesson in return. 2. They showed her some old photos. 3. She told me many stories about the city. 4. He sent me his resume last month. 5. He offered her a comfortable chair. 6. I brought them some food for lunch. 7. He found me the book in the basement. 8. They bought me a fancy toy in the shop. 9. He made her a paper box in the end. 10. Can I get you a drink? 11. He asked us a difficult question. 12. I gave you my word. 네, 지금부터는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제가 우리말로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생각하고 또 쓰고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갚았다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갚았다는 이제 응답으로 주었다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당신은 주었다 그에게 뼈아픈 교훈, 고통스러운 교훈, 응답으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You gave him a painful lesson in return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그녀에게 옛날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하는 문장인데요. 그들은 보여주었다 그녀에게 옛날 사진 몇 장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They showed her some old photos 이런 문장이었죠. 네, 세 번째 문장은 그녀는 나에게 그 도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그 도시에 대해서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She told me many stories about the city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그는 나에게 그 이력서를 지난달에 보냈다. 그는 보냈다 나에게 그 이력서 지난달 문장 기억나시나요? He sent me his resume last month. 이력서는 resume 발음이 조금 독특하다 그랬죠? 그래서 he sent me his resume last month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장은 그는 안락한 의자를 그녀에게 제공했다. 그는 제공했다 그녀에게 안락한 의자를. 그래서 he offered her a comfortable chair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문장은 나는 음식 약간을 점심으로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뼈대를 보면 나는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음식 약간을 그 다음에 점심으로 하는 문장이었고요. I brought them some food for lunch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은 그는 지하실에서 그 책을 나에게 찾아주었다. 그는 찾아주었다 나에게 그 책을 지하실에서 그쵸? 그래서 찾다는 찾아주다 찾다는 find가 원형이고 과거는 found였죠. 그래서 He found me the book in the basement. He found me the book in the baseme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은 그들은 가게에서 멋진 장난감을 나에게 사주었다. 그들은 사주었다 나에게 멋진 장난감을 가게에서. 그래서 They bought me a fancy toy in the shop. 이렇게 하면 되겠죠. 9번 문장은 그는 그녀에게 최후의 종이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만들어 주었다. 그녀에게 종이 상자를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e made her a paper box in the end.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10번 문장은 마실 것 한 잔 드릴까요? 음료수 한 잔 하실래요? 하는 문장이었죠. 이건 그냥 뭐 사형식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Can I get you a drink? Can I get you a drink? 이런 말이었고요. 네, 11번 문장은 그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 그는 질문을 했다.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 이제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He asked us. 그는 질문했다. 우리에게 us. 그 다음 어려운 질문. A difficult question. He asked us a difficult question. 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나는 당신에게 약속했다. 하면 I gave you my word.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또는 뭐 You have my word.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번 동영상에서 학습한 사형식 문장들을 이제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학습할 텐데요. 동사마다 전치사를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누구누구에게 하면 to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어떤 동사들은 to라는 전치사보다는 for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동사들은 of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동사는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